지금부터 서평택 문화체육예술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평택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 6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며 서평택 발전협의회가 협조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인원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태 서평택 발전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명원 서평택 발전협의회 부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접수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포승 여성의용 소방대장 이화순님 참석하였습니다. 서평택 환경위원장 전명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안중능여 포승지점장 신현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수도사 주지수님, 김규백님 참석하였습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사무처장 김태훈님 참석하였습니다. 안중업 주민자치위원장 조기현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장영국 의장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택 서부 지역의 문화, 체육, 예술 현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애 의원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택은 다양한 향토 역사,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역사 자원은 그 자체로 지역 관광 문화의 단단한 기반이 되며 지역의 체육인, 예술인들은 지역 문화 생태계를 풍요롭게 일구어줍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평택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현대의 관광, 문화자원으로 새롭게 가꾸는 노력을 통해 서평택의 문화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지역의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현실을 살피고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뜻깊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애 의원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고 전국광역위원 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철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열리는 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꺼이 자장을 맡아주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영애 의원님과 토론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 출신 김영애 의원님께서는 평택 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기속 그리고 포성 현덕지구 개발 활성화 등 평택 발전과 54만 평택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평택시는 매우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평택 시민들은 항상 문화욕구 충족에 대한 갈증을 느껴왔습니다.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주한미군과 산업단지 확대로 이주해온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다문화인들이 거주하는 국제적 도시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무한한 문화예술 분야 확장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현장 종사자와 그리고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평택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편하고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논의가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태 서평택 발전협의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구질구질하고 좋지 않은데 이렇게 서평택 체육, 문화, 예술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위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내빈께 진심으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보면 듣도 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리 일상이 송두리째 뭉그러지고 또 심신이 파괴되어 가는 이때 몸은 떨어졌어도 마음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것 같지만 풍성한 삶이 필요한 이럴 때 이런 귀한 토론을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 상처난 마음의 작은 위로와 소소한 일생의 행복하고 풍성함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시고 경기도 토론 공모에서 수고해 주신 김영애 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토론자로 귀한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해 주실 권혜정 안중전통시장 상회장님, 김은 평택금요토론 대표님, 김종필 한국레저문화연구소장님, 이혜원 지영이 YS 앙산물 대표님, 김보경 평택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님께 패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아무래도 뜻이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참석해 주신 분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명건 도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명근 의원입니다. 이제 봄비가 이제 제법 오늘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벚꽃이 지고 이제 잎이 파랗게 이제 도는 한 변화의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서평택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139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영애 의원님과 또 김훈 발제자님, 저 정문수님 이렇게 다 나오셨지만은 특히 또 서부발전협의회 김현태 회장님 비롯한 임원님들 늘 우리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고 열정적인 토론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평택항 발전 그 계획은 사실 35년이 지났지만 어제나 오늘 내일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지영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서부 지역의 예술문화 쪽에는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진정 서부 발전이 무엇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우리 좌장님을 통해서 우리 토론자께서 많은 그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서부 지역 발전은 이제 우리 평택항이 개항된 지 35년 됐지만 예술 문화는 좀 약간 좀 떨어져 있지만은 평택항에서는 5개 항로의 그 선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또 예술인들이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담아볼 수 있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또 쓸 수 있는 방법은 5시부터 이제 승선에 8시까지 저녁 디너 시간 5 항로가 있기 때문에 1시간씩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도 좀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항만공산 저희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우리 평택 시민과 같이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서부 발전 그 계획은 많은 그 정치인들께서는 좋은 뭐 정책도 발표했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1년 동안 못했던 포성고등학교 설립 문제 확답을 받아서 지금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탕이 되면 예술, 문화, 체육은 근간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서부 발전에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가 되시고 경기도에서 혁신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영애 의원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축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내빈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좌석에 앉아주시고 오신 청중 내빈께서는 토론자들 뒤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회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본격적인 토론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애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은 앞 토론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관심들 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은 확진자가 지금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는 확진자가 한 500~600명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회장 내에서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평택금융포럼 김훈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중시장 상인회 권혜정 회장님이십니다. 네, 한국레저문화연구소 김종필 소장님이십니다. 지영이 YS 앙상블 이예원 대표님이십니다. 평택시 문화예술가 김보경 문화정책팀장님이십니다. 네, 평택시는 지난 2월 서부지역 뉴 프론티어 계획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개발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문화예술 체육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 내용이 포함되면 서평택이 더 살기 좋은 서평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는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네 분의 토론 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금융프로 김훈 대표님, 그럼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포럼 김훈 공동대표입니다. 금요포럼은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 2시간씩 지역 현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토론된 성과와 2019년 주요 행사 모니터링한 그 결과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제 시간은 30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청중 토론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15분 이내로 짧게 할 예정입니다. 제 의견은 추후에도 중간중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꼽히는 평택시 발전 방향입니다. 평택 서부권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평택시 행정구역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있는 곳은 포승읍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중읍이 서부권의 중심, 그리고 청북읍. 청북 같은 경우는 평택에 기피시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소외감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현덕이나 오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평택시 전역의 소외 혹은 균형 발전 그런 것이 필요하고, 서부권에서도 이제 오성이나 현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부권은 평택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밑으로 평택호, 안성천, 오른쪽으로는 진이천, 그리고 북쪽으로는 남양만, 수변이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그리고 서부권의 많은 공장들이 있어서 산업단지와 그리고 아파트단지, 주거단지를 어떻게 같이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주부들이 거주하기 조금 거부하는 그런 사항들, 정지 여건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서부권과 평택 시민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평택시 관광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쪽으로는 신숙주 사당, 그리고 좌측으로는 수도사, 해군 이함대, 서해 수호관, 그리고 평택항, 그리고 가운데로 가면 이대원 장군묘, 그리고 안중 쪽 위쪽에 그 약사사와 그리고 그 인근에 예전 산성들이 있습니다. 용성리 성지, 산성, 비파산 성지, 그리고 자미산 성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방치돼 있다는 그런 이제 여론들이 있었고요. 올해 일부 예산이 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오성면 쪽에 농업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고덕 쪽으로 해서 소풍공원과 그 위쪽에 이제 고덕 신도시 안재홍 생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우리 서부권의 대표적인 평택호 관광단지와 한국 근현대 음악관, 한국 소리터, 평택호 예술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택호 예술관 밑에 쪽에는 해초에 왕호 천축국전 인도를 다녀오신 그 기념비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군 이함대 쪽에 보면 원정리 봉수대가 있고, 원정리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보인 신복사, 석조, 비로나 자불상, 좌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평택시 문화유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서부권에 좀 전에 보셨다시피 신복사에 불좌상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정문화재로는 소사동에 있는 요거는 남부권에 대동법 시행비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대원 장군묘 신도비,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자미산 성지, 비파산 성지, 용성리 성지, 그리고 현덕의 덕목지 성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지정문화재 1호인 원정리 봉수대가 있고, 그리고 원정리 유적과 신숙주 영정사당 이런 부분들이 문화유산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서 서부권 뉴 프론티어 선언을 지난 2월에 했었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대규모 친환경 복합 관광단지로 평택구 관광단지와 평택항 매립지 관광단지, 그리고 농업 관련돼서 오성 누리광장과 생태공원 등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10만여 명 정도인 서부권의 인구를 20만 명까지 인구를 늘리는 계획을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 및 행정 서비스 거점 조성으로 해서 안중 레포츠 공원 조성, 청북 레포츠 타운 조성, 그리고 서부 문예회관을 새로 건립을 하고 영화관 등 복합 문화시설을 신터미널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부권에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산업단지와 주거지의 연계, 그리고 서부권만의 특화된 정주 여건을 확충을 하고 평택항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와 해양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변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도 서부권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평택시 국제문화국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한 3억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그리고 웃다리 모노천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총에서 음악, 국악, 미술 등의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총에도 2억 4천만 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진행하는 노을 동요제, 락 페스티벌, 그리고 스마트 영상제 이런 부분들이 금액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예술제는 재작년에 평택호에서 이제 열린 바가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평택호 문화예술제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성지들 토지 매입비가 잡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광가 쪽으로 살펴보면 지형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요런 예술관 운영, 그리고 이제 관광단지 관리, 그리고 희망 평택 비축제 이런 부분에도 비용이 많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시 예산은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평택시에서 이제 보조금 현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작년에 56개 단체에 2억 8천만 원이 보조가 됐고, 그리고 문화 분야에는 총 21개 단체에 8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이고. 좀 전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에 평택 문화예술계 현주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그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뉴스를 그림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재인 안재홍 생가가 방치돼 있다는 고발 뉴스가 최근에 보도가 된 바 있고요. 그리고 대동비 주변 경기도 40호 지정문화재인 소사동 대동법 기념비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 바로 옆으로 상가를 지금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3일 평택시에서는 요 소사동 대동비 주변 일대를 역사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용역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3개월 후인 10월 20날 건축 허가를 내줌으로써 대동법 시행 기념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관우 시의원이 이제 시의회 7분 발언을 통해서 평택시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청동기 시대의 북부권에 있는 유적들은 유적이 버려지고 있다까지 이날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많이 부실한 그런 사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문화재단 관련돼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지난 3월 31일 날 첫 돌을 맞이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초청을 해서 지원 사업도 설명을 하고 이제 평택시 문화예술 정책이 어떻게 좀 가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행사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지역신문에서 평택시 문화재단에 문제가 드러난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지만 아직 이제 올해가 이제 지금 4월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사업을 아직 이제 시작도 못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1월이나 2월에 공모를 하면서 보통 3월이면은 얼추 이제 지원 사업들이 선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첫 설명회를 좀 전에 보셨던 3월 31일에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도 아직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안 될 정도로 조직이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사항들, 그리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블로그를 봤더니 거기에는 조직도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일하는지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돼서 이제 재작년에 평가했던 거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요한 행사들은 없었습니다. 평택예술제는 평택호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제 주요하게 이제 여러 날 했었는데 주요하게 진행됐던 사항들은 초청 가수의 이제 공연들 그리고 사진전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게 진행되다 보니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는 초청한 분들이 주로 많이 있었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홀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판이 많이 지적됐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평택시가 50만 인구를 넘겨갖고 50만 축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같이 했던 것들이 소리악 축제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한 6억이 넘는 예산이 이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질은 이제 담보가 되지 못하다 보니 이제 시민들은 없었던 소리악 축제 같은 경우는 합정동 조개터에서 이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이 없는 그리고 땡볕에 행사가 많이 진행된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50만 축제 같은 경우는 소사볼 레포츠 공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초청 가수에 너무 잔치 아니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계를 이제 진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이 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하게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행사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노을 동요제가 한 8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억 5천 그리고 영상제 같은 경우는 1억 8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만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상금은 뭐 100만 원 단위 이제 나머지 두 행사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 단위의 상금이 나가는데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2억 가까운 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상금은 수백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이제 유도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구조적인 그러니까 행사 기획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제 변함없이 이제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기관들에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행사를 하면서 평가를 받아서 좀 저평가 받거나 혹은 이제 문제가 많이 좀 지적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기관의 지원금들도 좀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해마다 동결이 되거나 혹은 늘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단체 대표가 여러 사업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이름만 달리해서 여러 개를 이제 지원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들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틀들이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지만, 그 내부에서 이제 저한테 호소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가 이제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 1년이 됐지만 처음 출범할 때 회의가 한 번 열렸고, 그 이후에는 작년에 회의가 한 번도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분과식으로 해서 그냥 소규모 모임만 있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이제 뒤에 첨부해서 이제 드렸다시피 제가 관련해서는 칼럼도 여러 차례 썼었고, 그리고 이제 포럼이라든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문화재단이 빨리 출범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호소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범이 됐던 상황이었고, 정장선 시장님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작년 4월에 출범을 했지만 1년간 진행되어 온 이런 사항들은 너무나 실망스럽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공모 사업이 지체가 되면서 제때 이제 지원이 못 받는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들한테는, 그리고 일상에 이제 문화를 꿈꾸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심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평택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명칭에 시자가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문화재단, 경기 문화재단, 부천 문화재단, 오산 문화재단, 보통 이제 시자를 붙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시자가 들어간 곳은 이제 극히 드문 상황이고, 우리도 시민 중심의 평택시답게 평택문화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 예술단 중에서 시민교향악단, 오케스트라와 챔버 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는 이제 10명에서 15명 규모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교향악단은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해마다 이렇게 좀 지원하는 곳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이제 잡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이제 주목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공평하게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부권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은 그래도 저는 기반 시설은 많다고 봅니다. 평택호에 각종 시설들이 있고, 평택항이나 그 위쪽에 수도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변 쪽에서도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땅히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이제 행사들이 이루어질 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결합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도 시티 투어 이제 연계 이제 관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활성화시켜서 서해 수호관이라든지 수도사, 그리고 개태고 봉수대, 그리고 이제 수도사에서는 우리 정문 스님이 사찰 음식 명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평택호의 각종 이제 문화예술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연계돼 갖고 이제 지역의 그런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그런 콘텐츠와 함께 지역 문화 예술들이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쪽에 계신 분들이 평택호 관광단지가 많이 축소돼서 이제 소원하실 걸로 이제 저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이제 40년이 이제 넘은 그런 세월 동안에 관도 잘못했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 속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좀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했는 거 아니냐 하는 저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택호 방조제 전망대에는 이제 2013년 오픈할 때부터 이제 전망대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한 층이 6층인가가 한 층이 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 오늘도 비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 공간에서 커피를 먹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그런 공간에서 이제 전시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발표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노을을 보면서 좋은 그런 공연들, 그런 전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인데 그런 공간이 너무나 오랜 동안 이게 방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조차도 같이 이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정리에 있는 개태곶 봉수대 같은 경우는 15년 전 그때만 해도 이제 연초에는 이제 해맞이를 다녔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그 자체가 막혀서 출입 자체도 못하는, 요즘에는 비무장주대에도 안보 관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개태곶 봉수대 같은, 그리고 평택호에 있는 해초의 기념비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역의 자원으로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들이 계속 뭐 반기라든지 연중이든지 정례적으로 열리고 이런 열린 데서 나온 지혜들이 계속해서 이제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협력, 협치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협업, 이 협업은 우리 민과 관의 협업이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사실 이제 평택이 팽창하면서 무척 이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민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많은 지혜들을 만들어내고 숙제들을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나온 이런 지혜들이 서평택 가칭, 서평택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그런 부분들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갑의 위치가 아니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심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도 이제 시가 이제 너무 이제 심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또 저한테 주시는 분들도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택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앞서 이제 지적된 문제들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같이 혹은 이 자리에 이제 오신 여러분들도 문화재단 출범에 기여를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평택시에서 문화예술 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을 때 그 평가가 다음 연도에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하는 행사는 더욱 잘할 수 있게 하고 못하는 행사는 잘하도록 견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승작용이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원한 행사에 대해서는 중간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사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꼽히는 평택시 서부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평택 문화예술의 현 주소를 바탕으로 서부권 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기존 기반 시설과 문화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평택시와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발전 토론회의 정례화를 통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는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평택 발전협의회에서 많이 노력해서 진흥위원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토론을 많이 하기 위해서 주제 발표를 짧게 줄여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안중시장 상인회 권희정 회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바로 해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평택 시민들의 풍성한 삶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기대와 관심, 서부 지역 문화 발전에 또한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에 본인은 서부 번역, 특히 예술, 문화의 정체성 찾기와 보존 및 계승을 통한 활성화에 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론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중시장에서 상인회장을 맡고 있지만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전업 작가이기도 합니다. 혹여 많은 분들이 상인회장이 예술 문화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토론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일반인의 입장과 작가로서 두 관점에서 토론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발제문을 하신 선생님께서 문화, 체육, 예술 전반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역에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부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 지역도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우리 지금 소단위의 마을들이 사라지며 신도시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도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어찌 보면 주민의식은 예전보다 현재가 더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서부 지역의 삶의 흔적을 담은 근대 건축물과 아까도 발표문에서 나왔듯이 옛것들은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와 현대식 건물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 과거가 없는 현재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서평택 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행했었던 소로무지 마을 가꾸기 행사 또는 이제 안중시장에서 길막골 축제 등 행사나 축제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옛것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중시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 전후 안중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안중시장은 길막골과 관련된 축제와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길막골은 안중의 옛 지명입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비가 오면 안중 지형이 진흙으로 장화 없이는 거리를 다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속담에 아내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또한 언덕에 위치하게 되는 안중 전통시장은 그 길마라는 길마라는 소 등에 얹는 운반하는 데 쓰는 연장인데요. 그 길막골이라는 명칭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안중 전통시장의 상인분들과 지역 작가들과 예술협업을 통해 옛 이야기를 토대로 길마, 소, 아이 장화를 소재로 한 조형물과 벽화 등 예술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작지만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지역 상권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고 편하게 예술과 문화를 느끼고 향유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되어져야 하며 다양한 예술적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안중 성공회, 지성의원, 누과회관 등은
지역의 역사와 함께 사라진 근대 건물들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많은 무형의 문화재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많이 아쉽고 유형, 무형의 우리 지역의 역사를 찾고 문화적 건물에 대한 보호와 조치 및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성을 기반으로 신도시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보존하며 과거,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갖고 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이렇게 부서진 건물이지만 그 건물들을 현대와 잘 어울리도록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박물관 하나 없는 우리 서평택이 이번 기회에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예술 문화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서평택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눕가회관은 아시겠지만 1970년대 지역의 문화장소 구실을 톡톡히 해온 곳입니다. 눕가회관에서 해마다 글짓기, 그림 등의 행사를 주관하였는데 서부 지역 모든 학교가 참석할 정도의 큰 행사였습니다. 우수 작품들을 시상하고 전시도 눕가회관에서 했고요. 그 당시 사실 전시장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유명한 전시는 아니지만 지역의 아이들에게 예술 문화라는 작은 불씨를 자라게 한 것입니다. 미술학원이 없는 시골 마을에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저에게도 눕가회관에서 주최하는 미술대회는 어린 시절 항상 기다려지는 행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술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형편이 어려운 부부들에게 결혼식장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약사 한 분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눕가회관은 지역의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눕가회관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안중희 시상에서는 눕가회관의 좋은 뜻을 이어가고자 해마다 길막골이라는 옛 명칭으로 길막골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넉넉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보조해 주시는 그 금액으로 지금 올해 5회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1회 때부터 지금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지역도 한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올해 5회째로 이제 길막골 사생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입시와 컴퓨터로 지쳐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적인 전시장이 아닌 그 전시장의 개념도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복도,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목, 공장, 비어있는 점포, 공원, 모든 것이 전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술 문화를 직접 느끼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문화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셋째는요, 시민 참여와 예술 문화 향유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의 주체는 단체나 행정기관이 아니라 일반 시민 한 명 한 명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화시설과 홍보를 많이 해도 시민이 관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홍보에 있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흥미 유발을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방법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다양한 예술문화 장르에 대해서 장점과 가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든 또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든 상관없이 시민들이 참여와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의식이 먼저 선행되고 변해하며 또한 전시장에 대한 관람 의식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영화관 등 문화시설에 이제 지어지게 되고 이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지역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형성이 되면 지역 정체성을 기초로 문화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서평택 시민들의 삶이 풍성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혜정 회장님은 평택시 서부권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서부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 미래의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서평택 행사, 시민 참여와 예술문화 향유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평택은 여기저기 큰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제언해 주신 대로 골목골목마다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레저문화연구소 김종필 소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레저문화연구소 소장 김종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천안에서 작년까지 살다가 평택으로 작년 3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천안에서 산문대학교에서 한 6년,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경기도로 와서 레저문화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향후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용역이나 이런 걸 하려고 이제 연구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서평택 관련, 체육 관련 이쪽 부분을 한번 이제 뭐 발전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와서 제언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체육에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직접 뭐 체험하고 계시고 해서 그쪽 부분 도대체 평택이 지금 어떤 포지션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언을 몇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위인물을 보시면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가 제가 이제 평택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을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일단 조사를 한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체육이나 흔히 이제 우리가 예체능이라 그러는데 이 예술과 체육 문화는 한꺼번에 가는 그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꼭 무슨 문화 따로, 예술 따로, 체육 따로 이런 식으로 구별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에 관련돼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체육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지, 평택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산 같은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예산 1년에 500조가 넘어가죠. 500조가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체육에 관련된 예산은 0.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 관련 예산만 보면 0.04%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2,100억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원래 체육에 관련된 분야들이 뭐 국가대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어디에서 쓰냐면 저희가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그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한 1조 5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들은 물론 그 대응 투자 자금도 들어가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반드시 대응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포츠센터 하나 짓는데 보통 500억, 6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정도의 돈은 정부의 예산 말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이렇게 따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서쪽에 서북 지역에 있는 그 청소년 수련원 그쪽 지금 어디죠? 국민체육관 거기에도 아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최하 50% 이상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체육 같은 부분도 제가 이제 제일 뒷부분에서 예산 같은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대응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맞게 그래야 저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짓고 있는 평택시에서 체육시설 중에 짓고 있는 게 서부실내체육관이죠. 서부실내체육관의 예산이 총 이게 문화체육관까지 문화복지타운까지 해가지고 500한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600억 정도 들어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어떤 한 시설을 투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 같은 것도 반드시 나중에는 그 어떤 정부의 지원 또는 그다음 경기도 이런 거에 대응해서 투자를 아마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육시설 중에 현재 서평택에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면적이 절반 정도 됩니다. 평택 중에 서평택의 면적은 절반이고 인구는 앞에서 보셨듯이 제 이제 유인물에 있을 건데요. 인구는 한 10몇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10만 명이 좀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50만 중에 10만 명 정도니까 그 인구 대비, 그다음에 면적 대비 체육시설은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제대로 들어와 있느냐, 지금 이제 짓고 있는 서평택 그 서부 실내체육관이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실내체육관인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체육시설, 체육에 관해서 평택의 체육에 관련돼서 그 정책이나 공무 조직, 공무원들 조직을 보면 지금 현재 체육 정책에 관련된 체육진흥과에 총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24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체육시설에만 관련된 공무원이 14분입니다. 60%가 체육시설에 관련된 일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평택에 있는 큰 체육시설들 그 한 뭐 3개 이상을 보면은 뭐 소사벌 레포츠타운, 안중 레포츠공원, 그다음에 이충 레포츠공원 이런데 다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파견돼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인구가 이제 50만, 60만, 70만 이렇게 계속 가면은 체육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체육의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타 시설 같은 경우는 타 시도는 체육 시설의 유지 관리를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도시공사 등의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이라든지 무슨 오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우리 그 주변만 봐도 직접 이렇게 공무원들이 좀 하기에는 이제 공무원들은 어떤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들은 이제 앞으로 위탁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이 서평택 쪽에 해양 내조 아주 이제 취약합니다. 사실은 평택고 관광단지 안에 무슨 요트 협회도 있고 무슨 이제 그 있는데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은 무슨 요트가 무슨 산업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나라가 조금 열악한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제 유인물에도 잠깐 이제 제가 충청도만 잠깐 38페이지에다가 충청도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근데 이제 해양수산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를 포커스를 어디에다 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이 바닥이기 때문에 해양 내조 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20년도까지 많은 정부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경기도를 위시해 가지고 경기도 위쪽에 보면 뭐 제부 마리나나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보면 충청도 쪽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뭐 제물포, 장공항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에 전남 쪽에도 있고, 그 다음 경상남도에도 있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전부 각 자치단체들이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마리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해왔고, 근데 이제 제가 평택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쪽에 마리나나 이런 해양에 관련된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앞으로 관심을 좀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평택에 평택 항만공사가 있는데
이 경기 평택 항만공사가 보면은 제부 마리나에도 뭐 기반공사에 700억 정도를 제부도에 할 때 기반공사 700억 정도를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에 그 호수가 있는데 그 막아놓은 그 또 저기가 있죠. 거기에 이제 해양 전문 안전화를 위해서 그 안산시하고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경기 평택 한방공사하고. 근데 평택에 있는데 평택하고 실제 경기 한방공사하고는 지금 평택항 부지, 평택항이 이제 신항으로 옮겨가는 거기에 관련된 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해양 내조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마지막 제안점으로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필 소장님은 이제 평택시 체육 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서평택 주민들을 위한 체육 레저 시설 확충과 효과적인 체육 시설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그 주제 발표하실 때 서평택 사항, 평택 사항을 봤지만 서평택이 전체 평택 면적의 2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인구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욕구에 맞는 체육문화 시설 확충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해 주신 해양 레저 관광 산업에 대한 고민은 평택시가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지영이 YS 앙상블 이혜원 대표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영이 YS 앙상블 대표 이혜원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국악 명인인 지영이 선생님의 얼을 잇고자 창단된 지영이 YS 앙상블 대표이자 현재 공모로 선정된 평택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감독 및 현일초 오케스트라 초빙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서부 평택 현장에서 국악과 퓨전 및 클래식을 꿈꾸는 청소년 꿈나무 육성과 젊은 음악인들의 공연 사업에 관심을 갖고 2014년부터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던 시민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마련한 이 토론회 자리에서 평택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침체된 서부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지원과 서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복지 및 공연 전시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수렴의 결과 및 평택 서부 지역의 장기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안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3월 15일에 정장선 시장님께서 서부 지역의 발전을 예고하는 뉴 프론티어 선서식 기사를 접하면서 이제 2021년부터는 서평택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라는 막연한 희망이 생겼었는데요. 대한민국 4차 산업 중심 지역,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밸리, 동북아 관광 몰류 중심 도시, 풍요롭고 살고 싶은 복지농촌이 핵심 비전이었습니다. 이런 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교육과 문화예술이 생활 밀착형으로 정착돼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부 평택은 아시다시피 평택항 해양관광자원과 지영이 국악 명인 문화 콘텐츠, 오성강변 자전거길, 소풍정원, 다양한 문화유적지, 포승 국가산업존지 등 평택시를 대표할 만한 천혜의 자연자원과 산업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지역의 인구가 늘지 않았던 이유는 교육과 문화예술이 남부와 북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뉴 프론티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자연, 인문, 산업 환경이 풍부한 이 지역에서 보다 지속 발전 가능한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청소년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서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토론 제안을 3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부 청소년 문화센터와 주민 복합 문화센터의 증설 및 역할을 증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를 왔던 15년 전만 해도 오케스트라 악기 교육을 받으려면 평택시로 1시간을 운전을 해서 나가야 됐습니다. 독서클럽을 하려고 해도 포승에서 안중까지 나가야 됐었고요. 아직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홈플러스 문화교실이나 교회, 안중도서관, 최근에 생겼다는 6개의 작은 도서관, 이게 고작인 것 같습니다. 남부처럼 오케스트라나 합창, 사물, 무용, 전시 등의 동아리 활동과 공연 전시를 원하는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서부 청소년 문화센터와 시민 복합 문화센터의 증설이 시급합니다. 또한 서부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동아리들이 역할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를 확산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꿈의 학교나 마을 학교 등 마을과 학교가 연계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다양한 문화예술 및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실무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턱없이 서부 지역은 교육 장소가 부재하고 시민이 대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과 장소가 부족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일초처럼 이제 많은 악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인프라가 많은 학교는 지역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좀 개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하다 보니까 남부에는 있는 팀파니나 뭐 이런 피아노 같은 게, 피아노는 있지만 팀파니 같은 게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안중시장에서도 눕가회관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자생적인 문화 복합 공간, 그다음에 여기 화수봉 카페도 제가 가봤을 때 도자기 공예도 하시지만 시민 자선 음악회도 기획하셨고, 라움 카페라는 곳도 발달 장애우를 위한 자선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생적인 문화 복합 공간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부 지역에 있는 공예, 미술, 조각, 사진, 무용, 국악, 클래식 등 서부 지역의 문화예술도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과 활동 근거지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훈 금요 포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부권 문화예술진흥회랄지 아니면 서부문화예술연대랄지 서부 지역의 문화예술을 전달할 수 있는 신문, 언론 매체의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역할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시민을 위한 코로나형 사회적 거리두기 공연 및 전시회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 해소를 위한 거리두기 공연 문화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이 기획되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거리두기 공연 문화를 만들어서 좋은 공연들이 시민들 앞에서 가까이 펼쳐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부 시민 동아리 활성화로 상설 버스킹 공연 장비 및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한국 소리스터에서는 상설 농업과 민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서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시민들이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지원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일반 시민들과 동아리 단체도 기회가 많이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조사를 해보니까 찾아가는 뭐 관내 초중고 공연이나 비대면 온라인 공연 실황 녹화 전송, 랜선 음악회, 발코니 콘서트, 마음카페 라이브 생방송 등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벽화나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구시가지 안중시 같은 데는 그런 재생 사업도 관심을 가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조금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영의 YS 앙상블이다 보니까 우리 이 서부 지역이 대표할 만한 문화 콘텐츠인 서부 지역을 국악의 메카 메디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향의 도시라고 하면 전주나 남원과 같은 도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시골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 아저씨도 육자배기 한자락은 그럴듯하게 불러낸다면 예향의 도시가 맞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악 명인인 지영희 선생님을 알게 된 2014년도에 처음 그 업적과 이름을 알게 되면서 막연하게 평택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향토민만이라도 필이나 호적, 해금, 가야금 연주에 빠져서 그냥 주부라도 국악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시민으로 구성된 예향의 도시로 품격 있게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악기에 노출되고 공연을 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영이 YS 앙상블도 만들었고, 그 공연을 보여주면서 국악과 퓨전 바이러스를 많은 학생들과 시민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향토민이 평택 민요나 국악기를 친숙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 꿈나무부터 성인까지 배울 수 있는 국악 교육 시설이 더욱더 확대되고 개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악단체나 젊은 국악인을 위한 무대도 많이 필요하겠죠. 제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거는 평택에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활동하고 가르쳐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국악하려면 서부까지 넘어와야 돼요. 이런 거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서부에 뭐가 없었을 때는 남부를 1시간 동안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해 주셨는데
평택 소리학 축제 폐해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비판했던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택 지영이 국악 축제가 서부발전협의회 및 지역과 시가 함께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악 축제로 발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동 난개 축제나 안동 탈춤 페스티벌, 전주 소리축제 같은 그런 축제 말입니다. 그리고 국악 명인인 지영희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악계의 큰 획을 그으신 인물인 만큼 서부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운다면 우리 서부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영이 축제의 이름을 평택 지영이 국악 축제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명인이 살고 있는 도시로 서울에서 국악을 배우러 오는 그런 장소가 되길 희망하고, 국악하는 사람들이 평택의 서부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 있지만 학생들에게 이 명인을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역의 사회교육과 연계한 서부 지역만이라도 학생들이 의무적인 지영이 체험관 방문과 그다음에 현장학습으로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성인들과도 함께 안성 바우더기 상설 공연을 갈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한국 소리터에 평택 민요도 있고 농업도 있지만 지영의 상설 공연장은 왜 만들어지지 않는가? 전문가가 투여돼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지영의 마당놀이라든지 지영의 악극이라든지 지영의 한국 뮤지컬이라든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직도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이렇게 침체된 우리 서부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 생각들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실효를 거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힘이 있으신 분들과 지역민들의 관심과 경기도와 평택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현 대표님은 욕심도 많으시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아이디어도 많으셔갖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짧게 줄여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평택호에서 야외 공연도 진행해 주시고 항상 청소년과 지영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느 분야나 이제 공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서부 지역에도 서부 청소년 문화센터가 지금 이제 신축 계획 중에 있고 아직 이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제안해 주시고 하면 설계 용역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시 문화예술 김보경 문화정책팀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아까 주제 발표에서도 이제 문화재단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김보경입니다. 먼저 오늘 문화예술과장께서 직접 자리에 참석을 하시려고 계획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항에 앞서서 아까 이제 그 토론하시는 분들의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안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은 금요 포럼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 문화재단에서 이제 기대했던 거만큼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고 이제 이사회도 이제 아직 1회밖에 개최가 안 됐다 하는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변명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재단이 이제 작년 4월에 출범을 했지만 이렇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지는 못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작년에 저희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오픈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예산의 문제가 조금 저희가 이제 예산을 조금 잘못 책정을 해드리는 바람에 재단에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4월 말이면 이제 오픈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사무처장님도 와 계신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평택시 이제 문화재단으로 돼 있는데 평택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이제 추세에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단과 이렇게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론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공모가 이제 지연이 됐다고 아까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3월 30날 그 공모 사업 설명회를 이제 재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늦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빨리 이제 추진을 해서 바로 좀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술인들이 지금 많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는 작년에 출범을 하면서 예술인이 이제 긴급 지원 사업을 또 펼쳐가지고요. 한 예산 뭐 9,300만 원 정도로 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예술인들이 긴급하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권혜정 회장님께서 이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역사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좀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문화원의 이제 산하재단의 평택학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2014년부터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 조사라든지 이제 향토사 사업 같은 거를 해서 평택의 인물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근현대 역사에 대한 어떤 이제 보존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근현대 이제 그 지정이 되지 않은 문화재, 근현대 이제 건물이나 아니면 이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5개소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추가로 읍면동에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조사가 이제 완료가 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좀 자문을 받아서 이게 이제 시 지정으로 갈 것인지 도 지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보존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어린이들이 좀 접할 수 있는 좀 문화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요거는 이제 이혜원 대표님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재단을 통해서 그 아마 작년에 평택교육청하고도 MOU를 좀 체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연계과정 연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밖 예술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학생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예술이나 문화에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차츰 많이 늘려서 더 이렇게 확대돼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제 아까 나왔던 질문이나 이거 의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평택시 문화정책 환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19년도에 이제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했으며 현재는 55만에 이르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시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각 분야별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평택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늘어가고 있는 문화 수요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반영에 노력했습니다. 먼저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4월 평택시 문화재단을 출범하였으며 앞으로 이렇게 재단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과 문화 콘텐츠 발굴, 생활문화진흥 등에 대해 시민들께 보다 풍성한 문화가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택시는 지난해 평택형 지역문화진흥 시행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민, 다문화가족, 주한미군, 거주 외국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 충족과 우리시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은 21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으로 시민이 만들어 더불어 누리는 삶이 풍요로운 글로컬 문화도시라는 비전 아래 제도 정비, 거버넌스 구축, 격차 해소, 마케팅, 코디네이팅, 생활문화 등 8대 추진 전략과 55개 세부 사업을 마련하고 각 관련 부서와의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단계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서부지역 문화예술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기반과 전통 문화 부존, 문화예술 행사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문예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이제 복지타운과 체육관을 연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상호 기능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서부문예회관은 사업비 약 450억 원으로 부지 면적 27,696평방미터에 건물 연면적은 4,40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이제 공연석의 규모 및 편의시설은 용역 과정을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주민들께 사랑받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안중 터미널 부지 복합 문화공간 조성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서부 지역에서 이제 영화관 개관에 대한 이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이제 청년층 인가가 또 증가되고 문화 여가 활동 공간에 대한 이제 욕구가 큰 만큼 이제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위치는 안중읍 현아리 838번지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49층으로 영화관은 지상 3층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비 규모는 약 2,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이 조성이 되면 서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사업으로 서부 지역에 위치한 전통 사찰인 수도사와 신복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도사 깨달음 체험관 주차 공간 협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승읍 원정리 86-8번지 일원에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는 버스 12면, 승용차 50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깨달음 체험관에서는 사찰 음식, 주민화합 한마당 등 주민 상생 프로그램과 원효학당, 오도길 순례 등 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복사는 올해 안에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그동안 이제 사용에 불편을 호소했던 화장실을 현대화하여 추가로 건축하고 보제로 단청 공사를 시행합니다. 서부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과 방문객 활성화 도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된 평택호 물빛축제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평택호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기획공연과 관내 예술인 공연, 체험, 전시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만족도 높은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농악과 평택민요, 거북놀이 등 전통 공연도 5월부터 평택호에서 주말에 지속적으로 개최합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통문화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평택호 예술관에서도 미술, 사진 전시 프로그램 운영과 도예체험 등 열린 예술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계획입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서부 지역 문화소외공간 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합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께도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공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시 문화재단을 통한 서부 지역 공연사업 추진입니다. 5월부터 서부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한 스웨덴 공동제작 어린이 넘버볼 공연을 시작으로
6월에는 연극 한여름밤의 꿈, 7월에는 015위와 김영중 콘서트, 8월에는 예술의 전당 공연 영상 사업인 스피릿 오브 베토벤, 9월에는 양희경의 달콤한 클래식 콘서트, 11월에는 광주 시립발레단의 클래식 명작 발레, 12월에는 해외 초청 클래식 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부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서부 지역에 대한 문화 거점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평택시가 글로컬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시 문화정책 방향과 서부지역 문화예술 발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좀 꼼꼼하게 더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질문하실 것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이제 서부 지역에 관련돼서 시견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미처 토론자나 발표자 분께서 말씀해 주시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원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평택시장님하고 도의원들 간의 정책 간담회가 있어서 오늘 이 서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안들 이런 것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많은 부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발표자나 토론자분에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서평택 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수라고 합니다. 우리 이 서부 쪽에서 이 서평택 문화체육예술에 관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이 토론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김영윤 도의원님 또 서평택 발전협의회 김현태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김보경 팀장님이 그 전통문화 계승 보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평택시 그 향토문화유적 1호가 지금 괴택꽃 봉수대로 지금 원정리에 있거든요. 원정리에는 이제 원정리 유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향토문화 유지 관리비가 8,500만 원, 또 향토문화재 수집 관리비가 2억 3천여만 원, 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원정리 그 봉수대는 사실 해군기지 철조망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택시에서 물론 뭐 국가나 도문화재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정작 우리 평택시에서 관심 쏟아야 될 부분은 이 향토문화지역 1호에 대한 그 뭐 존재. 사실 저도 그 2000년대 초에 이제 새맞이 행사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 봉수 재현 행사를 한 15년 동안 하다가 그나마 예산 뭐 한 300만 원 지원해 주던 거를 그 환경단체를 해가지고 그때 문화관광과하고 환경과 쪽에서 서로 미루다가 우리가 환경단체를 해서 환경과 쪽에서 그 예산을 또 뭐 삭감하고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못했었고 2007년도에는 포승읍 승격 행사를 하면서 포승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승격 행사와 같이 그 문화재 봉수 재현 행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했다가 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현덕의 그 해맞이 축제 뭐 이렇게 하면서 그쪽 예산보다도 더 여기 봉수대 재현 행사했는데 뭐 예산을 삭감하고 또 여기 달맞이 축제 뭐 5천만 원, 섭길 뭐 이런데 5천만 원. 뭐 향토문화 뭐 조서 연구비 뭐 1억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하면서 왜 정작 향토문화 이쪽 1호에 대한 관심은 없는지 이번에도 뭐 그 소사동의 이제 문화재 그 시에서 좀 소홀히 다룬 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평택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원정 7리 원효 호암마을 이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수사 정문 스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그 부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주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향토문화유적을 방문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뭐 개방해 달라고 또 거기 시의원님이나 또차 건의하고 이제 그랬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이런 기회에 어떤 그 향토문화유적 그 뭐 관리나 보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 하고 오늘 좀 답변을 좀 그 김병원 팀장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듣고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네. 답변. 네, 제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답변은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게 이제 아마 부대 내에 그게 위치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원이 오늘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대하고 협의가 가능해서 그게 더 개방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먼저 손 드신 분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기는 팽성에 살지만 서평택 지역에 저희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 힘든 청년층의 어떤 입을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문화체육예술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떤 청년의 역동성이라던가 어떤 창의성이 극도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특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어떤 문화의 체육 예술에 대한 어떤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좀 들은 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평택 지역에 이 충분한 어떤 인프라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내까지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시내까지 나가려면 최대 이제 1시간, 왕복하면은 이제 2시간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문화, 예술, 체육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7월 달에 이제 평택 청년센터가 평택역 앞에 생깁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런 공간이 이제 평택역에도 생기지만 남부권에도 생기지만 서부권에도 그런 비슷한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그 평택 시민의 공간이 그 안중신협에 이제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청년들에게 더욱더 열린 공간으로,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문화체육예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또 문화체육예술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통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안중까지 가는 빨간 버스 몇 번인가요? 8,600번인가요? 아무튼 그 빨간 버스가 지금 별로 그 활용도가 높지 못한데요. 그 이유는 안중에서 끝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승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평택까지 나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그 빨간 버스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빨간 버스를 타려면 포승에 계신 분들은 갈아타야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평택까지 나가는 버스, 그 다음에 들어오는 버스의 막차 시간이 굉장히 좀 일찍 끊깁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첨언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재원해 주신 걸로 제가 들으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답변을 드리셔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김부경 팀장님께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이제 문화예술과 쪽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답변이 좀 가능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에서는 저희가 각종 이제 청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위원회도 구성하고 용역도 해서
시에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이제 의지를 갖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이 정책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문화적인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영화관 그동안 이제 제일 많이 그래도 여가 활동하는 데가 이제 영화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서부 지역에 건립일 예정이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문화의 거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TF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뭐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이렇게 지역마다 찾아가서 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각 지금 부서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쪽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재단을 통해서도 저희가 뭐 청년 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 뭐 작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간 제공이라든지 사업 지원을 위해서 여러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기 사무처장님 추가로 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년분들 위한 문화예술 정책? 네네. 저희 그 평택시 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청년 중심의 사업들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권역별로 국한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이고요. 청년의 정주성에 좀 확정 그 시각을 두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청년 지역 서울 지역 평택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청년 예술인들을 위해서 공간 지원이라든가 무대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든지 일단 저희와 같이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특정한 내용이나 방식을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열려진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과 같이 공간을 운영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남부권 도심지권은 아니겠죠. 도심지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계속 오래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혹여 여기야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화재단과 관련돼서 저희가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무슨 어떤 다른 이 지역의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은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하시라도 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청소년이나 청년 이런 분들은 사실 공간 하나만 잘 마련을 해줘도 거기에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공간 활용을 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 서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에 이제 유효 공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유효 공간들을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좀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장님 뭐 말씀하실. 예, 원정칠리 이장 문영철입니다. 김보경 문화정책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전명수 평택 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평택시 향토 유적 1호가 어딘지 아시죠 이제? 어디에 있는 것도 아시겠죠? 아마 여기 오실 때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고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개특급 봉수대 개방권으로 원정희 이장님들과 정만 스님과 해군 이함대 사령관을 한 2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함대 사령관님께 이 개특급 봉수대 문제로 인해서 시 관계자분들이 면담 요청이나 무슨 저기가 있었냐 했더니 그 어느 한 번도 이 개특급 봉수대 문제로 인해서 질의나 면담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지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타지방은 역사적 가치
가치를 알리려 문화재를 보관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평택시 관계자분들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의구심이 듭니다. 평택시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향토역 1호 괴택급 봉수대를 수십 년 동안 근본안에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하루속히 평택시는 향토문화유적 1호 괴택급 봉수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되게 짧게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이제 같은 사항 같은데요. 제가 일단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부대 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떤 제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한 번도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제 요런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아마 이제 그 협의를 해봤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2019년도부터 이제 문화예술가로 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요 문제로 해서 한번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부대하고 좀 접촉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여러 분들이 지금 이제 의견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더 써서 저희가 잘 이렇게 좀 주민들이 좀 이해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지속적인 이 문화발전 예술 토론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에다 요청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포승 주민자치위원장 이명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그렇고 지난번에 그 포승 읍지가 제작이 됐는데 여태 배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지역에 그 많은 그 축제 무슨 뭐 행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그 행사를 갔다 보면은 그 외부에서 그 행사 요원들이 와가지고 뭐 가수라든가 그 값비싼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지역에 동아리 활동을 해갖고 많은 장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좀 지역의 축제니만큼 지역민들을 좀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안녕하세요. 저기 도예가로 한 20년 포승리에서 활동한 이영범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런 자리는 잘 참석을 안 하는데요. 오늘 서평택 문화체육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다 말고 시간을 뺏어 왔습니다. 제가 예술가로 살다가 정말 예술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건축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화수분이라는 문화예술인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곳의 지원은 아직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소리터 기획홍보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 소리터에 있어서 청년생활예술공동체 화수분이라는 예술단체를 결성을 했었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수십 명이 외부로, 서울로 그리고 해외로 더 넓은 곳을 찾아가는 시기가 지금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은 지금 코로나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창작 활동은 어떤 예측도 할 수 없고요. 어떠한 예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잘 씨앗처럼 관찰하고 그들을 잘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무슨 서부문예회관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크지만 사전에 그러한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일이 더 우선
돼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간도 수십 명이 시작하자마자 수십 명의 예술인들이 모집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들이 문화를 바꿀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 갤러리, 체육시설, 문예회관 다 좋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예술인 실태 조사에 대해서 혹시 진행된 게 있나요? 해주셨고요. 마이크.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재단이 출범 전에는 사실 저희가 이런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언급 자체가 사실 안 났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단이 출범하면서 작년에 이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지역 예술인 현황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 다 이제 조사가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재단이 생기면서 이러한 노력들은 지금 해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예술인들이 지금 2020년도에 문화, 미술, 공예, 사진, 음악, 전통 이렇게 분야별로 했을 때 약 한 440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고요. 지금 예술인들이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 사항이고 지금 처장님, 사무처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언제든지 저희가 재단을 이제 그러라고 만들었잖아요. 예술인들 지원하고 이렇게 육성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재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두들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랑 또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하고의 이 생각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항상 문은 열려 있으니까 자주 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혹시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네, 그럼 이것으로 소평택 문화체육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시정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